호랑이띠의 본성, 세상을 여는 기운, 인목. 뜨겁지만 단단하게, 강인하지만 따뜻하게. 호랑이띠는 새벽의 별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깨어 움직이는 존재. 그 기운의 뿌리는 바로 인목, 봄의 문을 여는 나무입니다. 겨울의 얼음을 깨고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힘, 그것이 바로 호랑이띠의 본질이에요. 명리학적으로 인목은 목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즉, 차분한 겉모습 안에 뜨거운 정의감과 결단의 불씨를 품고 있죠. 그래서 호랑이띠는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실천, 감정보다 책임. 이게 바로 이 띠의 삶의 방식이에요. 겉으로 보면 강인하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내면에는 놀라울 만큼의 섬세함과 고독이 자리합니다. 호랑이띠는 책임이란 단어에 약하고 배신이란 단어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한 번 신뢰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만 단 한 번의 거짓에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띠는 때로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죠.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기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운은 명리학적으로 목생화의 구조입니다. 나무가 불을 피워 세상을 밝히듯 호랑이띠의 삶은 늘 열정으로 다른 이들을 비추는 삶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이 너무 강해지면 스스로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의 가장 큰 과제는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휴식은 나약함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호랑이띠가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달릴 때가 아니라 멈출 때입니다. 재물 감각을 보면 호랑이띠는 직관형 현실주의자입니다. 돈을 쫓기보다 기회를 읽고 타이밍을 잡습니다. 행운의 흐름은 직접 부딪힐 때 열립니다. 그러나 이 띠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명분 있는 이익을 선호하죠. 불의 이익은 거부하고 깨끗하게 번 돈에만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보다 신용이 복을 부르는 핵심이에요. 이건 명리학적으로도 인목이 금과 화 사이를 잇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과정이 결국 큰 이익을 낳는다. 이 말이 호랑이띠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주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언제나 중심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하지만 이 진심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 강한 어조, 때로는 냉정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띠의 말 속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솔직한 감정, 숨김없는 표현, 그것이 이 띠의 매력이자 복이에요. 명리학적으로 인목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리더가 되면 반드시 빛을 내지만 조연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띠는 언제나 무대의 중앙에 서야 운이 열립니다. 사랑의 기운도 불처럼 강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깊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단칼에 돌아서죠. 이 띠에게 사랑은 놀이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지켜줄게라는 말보다 내 옆에 있을게라는 진심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건강으로 보면 간과 눈, 어깨 그리고 혈압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간이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이 위로 치솟아 두통과 불면이 생깁니다. 물을 가까이 하고 밤에는 생각을 덜어내야 합니다. 물은 이 띠의 기운을 다스리는 약입니다. 요약하자면 호랑이띠는 열정과 신중함이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 강함의 뿌리는 깊은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호랑이띠의 인생은 늘 극적이에요. 크게 도전하고 크게 배우고 크게 성장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5년 12월 그 불씨는 다시 깨어납니다. 겨울의 물이 당신의 나무를 적시고 내년의 봄을 준비시키는 시기. 지금의 고요함은 정지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뛰기 전의 호흡입니다. 호랑이띠의 기운은 언제나 새벽과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먼저 빛나는 별. 그게 바로 당신 호랑이띠의 운입니다. 1950년생 호랑이띠 2025년 12월 운세. 단단함 속에서 피어나는 여유의 달. 2025년 12월의 호랑이띠는 멈춤의 복을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을 다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기운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운은 자수 즉 겨울의 물입니다. 물은 금을 식히며 단련시키죠. 당신의 본기인 경금은 이 물을 만나 더 단단한 강철로 변합니다. 즉 지금의 정적은 회복의 과정이며 당신이 다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총운 12월은 당신의 마음을 한층 깊게 만드는 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건강,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한순간도 편히 놓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번 달에는 정리의 복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풀리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놓지 못했던 걱정이 가벼워지고 붙잡았던 일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감정을 식히고 이성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던 일들이 오히려 차분히 정리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도 이젠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봄의 기운이 자라고 있는 셈이죠. 중순 이후로는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집니다. 22일 동지를 지나면 음이 다하고 양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시점부터 마음속 결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내년의 계획을 세우거나 그동안 미뤄둔 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호흡을 되찾는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은 가까워집니다. 그 기운을 믿고 자신을 믿으세요.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안정과 조율이 중심에 있습니다.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그동안은 지출이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엔 금전의 흐름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물기운이 강한 자월은 재정의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경금의 기운을 지닌 당신은 돈을 관리할 때 가장 운이 밝아집니다. 초순에는 지출이 늘지만 그건 의미 있는 돈입니다. 가족, 건강, 연말 행사 등으로 쓰이는 지출은 에너지의 순환을 만드는 복의 흐름이에요. 문제는 불필요한 감정 소비입니다. 외로움이나 피로감 때문에 물건을 사거나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쓰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지금의 복은 비움에 있습니다. 중순 이후로는 금전의 균형이 잡히고 14일, 22일, 30일은 재물운이 상승하는 길일입니다. 14일엔 지연되던 수입이 들어오거나 오래된 거래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일 동지는 재정 방향을 새로 잡기에 좋은 날이고 30일은 결산과 정리에 유리한 날입니다. 이날 통장,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숫자를 직접 보는 순간 당신의 금전운이 다시 움직입니다. 사업자는 투자보다는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사업운은 확장보다 기반 정리에서 복이 생깁니다. 거래처나 계약 관계를 정비하고 리스크를 줄이면 내년 초 수익 흐름이 안정됩니다. 돈은 흘러야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의 재물운은 흐름을 바로잡는 달입니다. 사업 직장운 직장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조용히 빛납니다. 올해 꾸준히 쌓아온 신뢰가 12월 들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죠. 회의 결산 평가가 이어지겠지만 당신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이미 평가받고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동료가 당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분 덕분에 일이 잘 풀렸지. 이런 말이 실제로 들려오는 때입니다. 자월은 감정보다 이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 묵묵히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면 복이 커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맺음을 깔끔하게 하면 그 자체가 큰 성과가 됩니다. 당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고 내년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는 세금, 거래, 계약 관련 정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12월에 문서운이 강하니 누락된 서류나 미결된 계약을 다시 확인하세요. 24일과 28일은 착오나 일정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날이므로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경금의 기운을 지닌 사람입니다. 금은 단단하지만 한번 흠이 나면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정확함이 곧 복입니다. 이 시기의 노력은 내년의 기반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12월의 인간관계는 한마디로 따뜻한 회복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이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오해나 냉기가 스르르 풀리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늘고 서로의 진심이 조금씩 전해집니다. 올 한 해 가족 사이에서 생긴 거리감이 그래 괜찮아 하는 말 한마디로 녹습니다. 친구나 오래된 지인과의 재회운도 들어옵니다. 연락이 끊겼던 인연에게서 뜻밖의 전화나 메시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년 기인 운으로 이어질 흐름입니다. 감정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두세요. 연애운 역시 잔잔하지만 안정적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보다 과거의 인연 속에서 감정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혼자나 커플은 감정의 온도를 맞춰야 할 시기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무심한 듯 건넨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이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이번 달의 인간관계는 말보다 기운이 중요합니다.
진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함이 결국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무리하며 1950년생 호랑이띠에게 2025년 12월은 단단함 속의 여유, 고요 속의 회복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고 이제는 지켜온 것들을 다듬을 때입니다. 커튼 겨울이라도 당신의 내면은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면 그 틈 사이로 복이 스며듭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아직 가능하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내년을 밝히는 주문이 될 겁니다. 1962년생 호랑이띠 2025년 12월 운세. 얼음 밑에서 봄이 자라는 달. 2025년의 마지막 달, 겨울의 정점 4월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얼음 밑에서는 물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임수의 깊은 물기운과 인목의 생명력이 만나는 이 시기, 당신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자라납니다. 12월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달, 커튼 겨울이지만 속은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총운. 이 달의 핵심은 정화와 방향 재설정입니다. 올 한 해 당신은 주변을 돌보며 마음의 물결을 크게 흔들었을 겁니다. 사람과 일, 책임과 감정이 얽히며 잠시 자신을 잊은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월의 물기운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흔들릴수록 바닥을 씻어내는 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이달엔 조급함을 버리는 용기가 복이 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 고요함이 바로 다음 계절의 기초입니다. 임수의 물은 흐름을 잃지 않지만 결코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흐름을 지켜보는 지혜가 이번 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중순 이후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22일 동지는 양기가 다시 태어나는 날로 당신의 내면에도 밝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동안 미뤄둔 일의 방향이 보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답이 찾아옵니다. 12월의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건강은 신장과 혈류, 관절 순환에 주의하세요. 찬 기운이 몸의 흐름을 막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뜻한 차,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최고의 약입니다. 이 시기의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복을 쌓는 시간입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흐름을 관리하는 달입니다. 돈의 크기보다 흐름의 질이 중요합니다. 수기운이 강해지면 재정의 순환이 활발해지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금세 세워버립니다. 초순에는 가족과 건강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출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명리학적으로 임수의 돈은 돌고 흐르는 돈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쓴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감정적 소비나 충동 구매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의 소비는 필요로 움직여야 합니다. 14일, 20일, 30일은 재물운이 밝은 길일입니다. 14일에는 미뤄진 수입이 들어오거나 거래가 마무리되고 22일엔 자산 구조를 점검하기 좋은 날입니다. 동지의 에너지가 재정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30일에는 결산운이 강해 예산을 정리하고 통장 잔액을 맞추는 일만으로도 기운이 맑아집니다. 후반부에는 귀인의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 오랜 인연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조언 속에 내년 재물운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주의할 날은 10일과 18일입니다. 이날에는 감정에 흔들리거나 타인의 부탁을 섣불리 받아들이면 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 판단은 하루 더 숙고한 뒤 내리세요. 결론적으로 이달의 재물운은 움직임 속의 질서입니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돈의 길을 정리하세요.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년 복의 첫걸음입니다. 사업 직장운. 직장과 사업의 기운은 신뢰의 완성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진심과 책임이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보고 결산 평가가 이어지겠지만 이 시기의 결과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신뢰의 점수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조용히 빛을 내며 동료와 상사의 인식이 한층 깊어집니다. 회의나 문서 처리, 정산 업무에서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작은 실수를 막아내는 집중력이 오히려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14일과 22일에는 협력과 제안의 복이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말보다 행동, 주장보다 근거가 복입니다. 임수의 사람은 말보다 듣는 힘에서 빛이 납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정비에 집중하세요. 세금, 거래처, 계약, 재고 관리 등 기초를 점검하는 일에서 복이 생깁니다. 지금의 구조조정이 내년 상반기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24일과 28일에는 일정 착오나 말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과 문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남겨두세요.
결론적으로 12월에 이루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상승기입니다. 커트론 움직임이 적어도 당신의 성실함은 내년 봄의 기운운으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관계의 기운은 부드러운 회복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감정을 녹이고 대화의 문을 엽니다. 가정에서는 화합과 평온이 깃듭니다. 그동안 써먹했던 관계도 그래, 그럴 수도 있었지 하는 말로 정리됩니다. 작은 대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마음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는 조언보다 공감이 복입니다. 세대 차이를 느껴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연애운은 차분하지만 진실합니다. 싱글은 감성이 통하는 인연이 들어오고 커플은 서로의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감정을 서두르지 말고 대화의 리듬을 맞추세요. 이달의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촛불 같습니다. 크게 타오르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거래처 사람에게서 도움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인연 중 한 명이 내년에 귀인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1962년생 호랑이띠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멈춘 듯 보여도 당신의 삶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닿습니다. 지금의 느림은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쌓은 신뢰와 책임감, 그 단단한 마음이 내년 복의 토대가 됩니다. 얼어붙은 강도 봄이 오면 반드시 흐릅니다. 당신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12월의 숨결이 2026년의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74년생 호랑이띠 2025년 12월 운세. 깊은 물결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자월의 기운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겉은 얼어붙은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봄이 준비되고 있죠. 1974년생 범띠에게 12월은 깊은 물결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달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개수, 달의 기운은 자수, 당신의 본기는 간목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는 물이 나무를 키우는 형상, 즉 지혜와 성장의 조화를 뜻합니다. 다만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의 뿌리가 들리죠. 따라서 이번 달의 복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총운. 이달의 총운은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당신은 일과 사람 사이에서 수없이 조율해왔습니다. 외적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피로가 쌓였을 겁니다. 그 피로가 지금에서야 물처럼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흔들리지만 결국 바닥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번 달은 그 정화가 일어나는 달입니다. 정체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건 내면이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14일부터 22일 사이에는 통찰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막혀있던 일의 방향이 보이고 관계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특히 22일 동지는 어둠이 끝나고 빛이 태어나는 날로 명리학적으로는 음극양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날 세운 결심은 내년 봄의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부엔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26일 이후에는 외부의 흐름보다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목은 물이 많을수록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힘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의 나무가 겉으로 멈춘 듯해도 속에서는 수액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간, 눈, 신경계, 허리 관련 질환을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수면과 따뜻한 식사가 기운을 돋웁니다.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이 복을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총운은 조용한 강함입니다. 멈춘 듯 보이지만 내면은 깊게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조용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세요. 이 침묵이 바로 내년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재물운. 재물운의 주제는 흐름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물기운이 강한 자월엔 돈의 흐름이 빠릅니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달의 복은 돈의 양보다 흐름의 질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초순에는 지출이 늘 수 있습니다. 가족, 세금, 경조사 등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이 많겠지만 이건 나쁜 소비가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이것은 순환의 돈, 즉 복이 되는 지출입니다. 단, 목적 없는 소비나 감정적 지출은 손해로 이어집니다. 간목의 사람은 의리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엔 반드시 돈과 정은 분리해야 복이 유지됩니다. 도움은 문서로, 약속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14일, 20일, 30일은 재물의 길일입니다.
14일에는 미뤄진 수입이 들어오거나 거래가 정리되고 22일 동지에는 투자나 자산 구조를 재편하기에 좋습니다. 30일은 결산과 재정 정리가 복을 부르는 날입니다. 후반부에는 기인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주의할 날은 10일과 18일입니다. 이날은 감정적 판단이 흐려져 거래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대출은 피하고 금전은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결론적으로 이달의 재물운은 정리의 복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제방이 단단하면 강이 되지만 약하면 새어나갑니다. 당신의 복은 흐름을 통제하는 질서에서 생깁니다. 사업 직장운. 직장운과 사업운은 속도를 늦추고 신뢰를 세우는 달입니다. 12월의 일운은 결산과 평가, 마무리의 흐름이 강합니다. 지금의 꾸준함이 내년 인사운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는 보여주는 성과보다 묵묵히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복입니다. 특히 14일과 22일엔 상사나 윗사람에게 당신의 신뢰가 각인되는 시기입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름이 남습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정비가 복입니다. 세금, 거래처, 재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명리학적으로 간목은 성장의 기운이지만 물을 너무 머금으면 썩기 쉽습니다. 즉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20일 이후에는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길합니다. 지금은 뿌리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겨울밭은 비어있는 듯해도 그 안에 봄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도 지금 그 밭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24일과 28일은 주일입니다. 문서 실수나 일정 혼선이 생기기 쉬운 날이므로 모든 약속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결론적으로 이달의 1호는 조용한 상승선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당신의 신뢰가 내년의 성과로 바뀝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이달의 관계운은 감정의 리듬을 맞추는 달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이 감정을 흔들지만 그 안에서 진심이 더욱 빛납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복입니다. 특히 가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간목의 사람은 보호자이자 조언자의 기운이 강하므로 이해하는 마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22일 이후에는 화합의 기운이 돌아오고 오래된 오해가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운은 초반엔 정체, 후반엔 회복의 흐름입니다. 26일 이후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오래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잊었던 인연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동료나 친구가 다시 찾아오며 뜻밖의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감정적 기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달의 관계운은 진심의 복입니다. 말보다 행동, 설명보다 공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온기가 누군가의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1974년생 범띠에게 2025년 12월은 흐름 속에서도 뿌리를 지키는 달입니다. 자월의 물이 당신을 흔들어도 그 흔들림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간목의 나무는 하늘을 향하지만 진짜 강한 나무는 땅속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 뿌리를 키우는 중입니다. 겨울의 숲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봄의 기운이 자라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내년의 힘이 됩니다. 이달의 조용한 결심이 2026년의 가장 큰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86년생 호랑이띠 2025년 12월 운세. 얼어붙은 계절 속 불씨를 지키는 달. 총운. 2025년의 마지막 달 자월이 찾아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지만 공기는 맑고 그 속엔 새 출발의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자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 겉으로 멈춘 듯 하지만 속에서는 봄의 준비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1986년생 병인년은 불과 나무가 어우러진 해입니다. 나무는 불을 키우고 불은 세상을 밝힙니다. 그래서 당신은 본래 추진력과 열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운을 지녔죠. 하지만 이번 달의 불은 조금 다릅니다. 겨울의 물기운 속에서 불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즉 겉은 조용해도 속에서는 새 불꽃이 피어나는 달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감당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면 지금은 균형을 회복할 때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자수는 불에게 시련의 달이지만 그 안에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불이 시험을 받으며 다시 순수해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다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불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내면의 불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올해 당신은 수많은 사람과 일로 바쁘게 움직였지만 12월에 들어서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확신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주변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길을 선택합니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달입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요약하자면 이번 달의 키워드는 내면의 정리, 의지의 회복입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새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빠르게 돈이 움직이기보단 안정된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긋났던 금전운이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특히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밀린 정산금, 보너스, 소액투자금, 예전 거래의 잔금 등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15일 이후 보너스나 인센티브 소식이 들어오고 사업자는 거래처나 미수금이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병인은 불의 사람이라 돈보다 신뢰를 더 중시합니다. 이번 달의 돈은 바로 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성실히 쌓아온 관계 속에서 복이 돌아오는 시기예요. 하지만 물기운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투자나 확장은 불리합니다. 주변에서 이건 기회야라는 말이 들리더라도 지금은 멈춤이 복입니다. 12월엔 돈을 벌기보다 새지 않게 하는 것이 길합니다. 이번 달은 모으는 힘이 강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세요. 적게 벌어도 오래 지키는 돈이 진짜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운의 핵심은 흐름의 안정과 소비의 절제입니다. 사업 직장운. 이달의 1호는 정리와 평가의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쌓은 노력이 드디어 점검받습니다. 처음엔 결과가 미미해 보여도 마지막 주쯤엔 반전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병인은 리더의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이번 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리더십을 증명하는 때예요. 당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질수록 신뢰가 깊어지고 내년 초에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일 이후엔 평가운이 강해집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당신의 진심과 꾸준함이 결국 결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작은 성과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태도가 내년의 기회를 부릅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래처, 세금,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하세요. 12월은 기초를 다지는 달입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관계와 신뢰를 단단히 하는 것이 복입니다. 24일과 27일은 문서나 일정 착오가 생기기 쉬운 날이니 확인과 기록을 철저히 하세요. 인간관계 연애운.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이번 달의 인간관계는 따뜻하게 녹아듭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그동안의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녀나 부모님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복이 커집니다. 명리학적으로 병인은 불의 따뜻한 사람이라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연애운은 잔잔하지만 진실합니다. 싱글은 12월 중순 이후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편한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흐름이에요. 커플은 감정의 온도가 깊어지고 23일 전후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번 달의 사랑은 불꽃보다 온기입니다. 불이 크면 사그라지지만 은근한 불은 오래갑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무리. 1986년생 호랑이띠에게 12월은 얼어붙은 계절 속에서도 불씨를 지키는 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잠시 속도를 늦출 때입니다. 병인의 불은 겉으로 번지는 불이 아니라 속에서 은근히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 불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12월은 그 불을 다시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차가운 계절 속에서 평온을 배우고 고요함 속에서 방향을 다시 세우세요. 내년 병원년은 불의 해입니다. 당신의 기운과 완벽히 맞물립니다. 지금의 정리가 내년의 비약이 됩니다. 이 달의 마지막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불은 작을수록 오래 타오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을 이어가세요. 이 겨울의 불빛이 내년의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타오를 불을 품은 달. 2025년 12월 당신은 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쉼의 시기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겠죠. 하지만 병인년생에게 12월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달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멈춘 듯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불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불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불길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탱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은은한 불입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 조용히 타오르는 마음의 온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바로 그 온기를 다시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한 해 동안 참 많이 버텼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으로 자신을 지탱했죠. 때로는 기대받는 자리가 무겁고 결과가 더디게 보여 초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시간을 버티며 불씨를 지켰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병인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안쪽에서는 계속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불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 즉 당신의 본기가 완전히 깨어나는 해입니다. 올해의 정리가 그 불의 길을 열어줄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점화의 준비입니다. 당신이 쌓은 모든 경험, 관계, 노력은 이제 빛으로 전환될 차례입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나는 충분히 해냈다는 믿음을 품으세요. 그 믿음이 내년의 복을 부릅니다. 12월의 하늘은 차갑지만 당신의 내면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 온기가 다시 세상을 비추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진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제는 불을 태우기보다 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불은 작지만 오래가고 조용하지만 끝내 모든 걸 비춥니다. 이 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나는 내 불을 지켰다. 내년엔 그 불로 세상을 비출 것이다. 그 확신이 바로 당신의 복이 됩니다.